다리에 쥐가 자주 나신다면 이 7가지 과일을 꼭 기억하세요. 밤에 갑자기 종아리에 심한 통증이 몰려와 깜짝 놀라 깨어나신 적 있으신가요? 다리가 비틀릴 정도로 쥐가 나고 몇 분 동안 꾹꾹 주물러야 겨우 통증이 가라앉는 경험. 60세가 넘은 많은 분들께 이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일상 속 자주 겪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해결책이 약이나 힘든 스트레칭이 아니라 슈퍼나 시장의 과일 코너에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노년기의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원인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수분 부족, 혈액순환 저하, 혹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쌓인 영양소의 미세한 결핍 때문이죠. 그리고 다행히도 자연은 이미 이런 문제를 부드럽게 도와줄 아주 맛있는 선물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어떤 과일들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세포에 수분을 공급하며 신경을 보호하는데 꼭 필요한 미네랄과 식물성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건강 루틴도 부작용 걱정도 없이 말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7가지 과일은 그저 무작위로 고른 것이 아닙니다. 각각이 독특한 작용을 가지고 있으며 겹치지 않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다리 건강을 돕습니다. 근육이 단단하고 편안하게 유지되도록 쥐가 나지 않도록 뒷받침하는 자연의 도구들인 셈입니다. 몸속에서부터 편안함을 느끼고 싶으셨다면 지금 이 과일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질문해 주시고요. 또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장수지혜연구소에서는 매주 건강을 지키는 따뜻한 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과일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일 파파야. 파파야는 장 건강과 다리 근육을 동시에 돕는 아주 특별한 과일입니다. 사실 노년기의 쥐는 단순히 근육 문제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장내 흡수가 원활하지 않으면 근육에 필요한 영양소가 제때 전달되지 못하고 결국 밤에 다리에 쥐가 나게 되죠. 파파야는 소화를 돕는 천연 효소인 파파인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우리가 먹은 음식에서 미네랄을 더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평소 소화가 느리거나 더부룩함이나 변비로 불편함을 겪는 분들께 특히 유익한 과일입니다. 또한 파파야 속 비타민 A는 장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어 마그네슘과 같은 근육 이완에 중요한 미네랄이 흡수되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아무리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먹더라도 흡수가 되지 않으면 근육은 쉽게 경직되고 밤이나 장시간 앉아있을 때 쥐가 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파파야는 장이라는 기초를 튼튼히 해줌으로써 마그네슘이 제대로 몸에 흡수되고 쥐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질감이 부드럽고 소화가 쉬워 치아가 약하거나 가벼운 식사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잘 익은 파파야를 한 조각 드시면 소화를 부드럽게 깨우고 저녁 식사 후에 드시면 속이 편안해지면서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호박씨나 무가당 요거트를 곁들이면 장 건강과 미네랄 섭취에 더욱 효과적인 간식이 될 수 있죠. 단 한 가지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라텍스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파파야에 예민할 수 있으므로 처음 드시는 분은 소량부터 시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입술이 간지럽거나 입안이 따끔거리는 등의 가벼운 반응이 느껴지면 꼭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두 번째 과일, 바나나. 바나나는 단순히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아닙니다. 다리에 쥐가 자주 나시는 어르신들께는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동반자와도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바나나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칼륨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미네랄 불균형에 민감해집니다. 특히 칼륨은 근육이 부드럽게 움직이고 신경 신호가 원활하게 전달되도록 돕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이 칼륨이 부족하면 뇌에서 보내는 신호가 근육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갑작스러운 쥐나 경련으로 이어질 수 있죠. 특히 밤이나 가벼운 활동 후에 이러한 증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바나나가 특별한 이유는 칼륨만 풍부한 것이 아니라 천연 탄수화물과 함께 들어있어 흡수율이 높다는 점입니다. 걷기나 가벼운 정원 가꾸기 후 혹은 더운 날씨에 땀을 많이 흘린 후에 섭취하면
전해질을 효과적으로 보충할 수 있어요. 또 바나나는 소화에 부담이 적고 부드러운 식감 덕분에 위장이 약하거나 이가 불편한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과일입니다. 아침 식사로 바나나 하나는 하루 종일 근육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산책이나 스트레칭 후에 반 개 정도 드시면 근육 회복에 도움을 주고, 저녁에는 가볍게 드시면 밤중 쥐나는 현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조심하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 특히 만성 신장 질환을 앓고 계신 어르신들은 칼륨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심장 리듬이나 근육 기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매일 바나나를 드시기 전에 꼭 담당 주치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건강한 어르신들께 바나나는 안전하고 맛있게 근육을 도와주는 좋은 과일입니다. 지금도 쉽게 구할 수 있고 간단히 실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매력적인 선택이죠. 세 번째 과일 아보카도. 아보카도는 부드럽고 고소한 맛만으로도 매력적이지만 실제로는 근육을 안정시키고 신경 기능을 지켜주는 데 있어 아주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밤중에 쥐가 자주 나는 분이나 하루 종일 근육이 긴장되어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께 더없이 좋은 과일입니다. 아보카도의 핵심은 바로 마그네슘과 건강한 지방, 불포화 지방산의 조합입니다. 마그네슘은 수축한 근육이 자연스럽게 이완되도록 돕는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이게 부족하면 근육이 수축된 상태에서 풀리지 않고 오래 지속되며 결국 그 익숙한 쥐의 느낌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보카도의 좋은 점은 단지 마그네슘이 풍부할 뿐 아니라 뇌와 근육 사이의 신호가 끊기지 않도록 돕는 좋은 지방도 함께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방은 신경세포의 막을 튼튼하게 유지시켜 뇌에서 오는 명령이 근육에 잘 전달되도록 도와줍니다. 부드러운 식감 덕분에 입맛이 없거나 씹는 것이 불편한 분들도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보카도 한 조각을 견과류 우유와 계피가루를 섞어 간단한 푸딩처럼 만들어 드시면 속 편한 간식이 됩니다. 또는 통곡물 토스트에 얇게 펴 바르면 소화에 부담 없는 아침이나 저녁 식사로 딱 좋습니다. 다만 아보카도는 칼로리가 높은 과일이기 때문에 적절한 양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지방이더라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체중 증가나 콜레스테롤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하루에 1~3일 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혹시 대사질환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은 채소와 함께 곁들여 드시면 더 균형 잡힌 식사가 됩니다. 네 번째, 과일 수박. 수박은 시원하고 달콤한 여름 과일로만 여겨지기 쉽지만 사실 다리 쥐 예방에 아주 탁월한 과일입니다. 특히 수분 부족이 원인이 되는 쥐 증상에는 수박만큼 효과적인 자연식품도 드물죠. 수박의 가장 큰 장점은 약 92%가 수분이라는 점입니다. 노년기에는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거나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속을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서 의도치 않게 탈수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이럴 때 수박은 부담 없이 수분을 보충해주는 자연스러운 해결책이 됩니다. 또 한 가지 특별한 점은 수박에는 시트룰린에위이라는 식물성 화합물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리 쥐가 자주 나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다리까지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아 근육의 산소가 부족해지는 현상입니다. 시트룰린은 이런 문제를 조용히 해결해주는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수박은 식감이 부드럽고 씹기 쉬워서 틀니를 사용하시거나 잇몸이 예민하신 분들도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가볍게 산책하거나 정원 손질을 한 후 시원한 수박 한 조각은 수분도 보충하고 근육 피로도 덜어주는 일석이조의 간식이 됩니다. 만약 조각을 베어 먹기 불편하시다면 깍둑썰기하거나 민트와 함께 갈아서 주스로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수박은 대부분 수분이지만 당분이 다소 높고 혈당지수 GI가 높은 편입니다. 특히 당뇨를 관리 중인 분들께는 빈속에 드시는 것보다는 견과류 한 줌이나 치즈 한 조각과 함께 곁들이면 혈당 상승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과일,
감귤류, 오렌지 귤 자몽 등 상큼하고 상쾌한 맛으로 잘 알려진 감귤류 과일들은 단순한 비타민 공급원이 아닙니다. 다리 쥐를 자주 겪는 분들께는 신경기능 안정과 미네랄 흡수 촉진이라는 숨은 역할이 있습니다. 오렌지나 귤에는 비타민C와 칼슘이 자연스럽게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영양소는 각자도 중요하지만 함께 작용할 때 더 강한 효과를 냅니다. 비타민C는 잘 알려진 면역기능 외에도 근육 주위 콜라겐 조직을 유지하고 신경과 근육 간의 신호 전달을 부드럽게 해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감귤류 과일에 소량 들어있는 칼슘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제대로 풀리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곤할 때 쉽게 쥐가 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타민C는 철분과 마그네슘의 흡수를 높여주는 보조작용도 하여 전반적인 미네랄 흡수 효율을 높여주죠. 간단히 말하면 감귤류는 여러분이 식사를 통해 섭취한 다른 영양소들을 몸이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촉진제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 신선한 오렌지 주스를 한 잔 드시거나 점심 후 자몽, 몇 조각을 드시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다리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단 여기에도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몽은 일부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자몽을 자주 드시기 전 꼭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렌지나 귤은 상대적으로 더 안전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6번째 과일, 베리류 딸기, 블루베리, 라즈베리 등 딸기나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는 색깔이 곱고 달콤한 맛으로 인기가 많지만 그 진짜 가치는 그 속에 숨어있는 항산화 성분과 미량 미네랄에 있습니다. 다리 쥐로 고생하시는 분들께는 특히 근육 세포를 보호하고 미세한 손상을 줄여주는 작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베리류에는 망간, 망가네스 이라는 미네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근육 속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꼭 필요합니다. 근육이 회복할 에너지를 충분히 가지지 못하면 사소한 움직임에도 쉽게 긴장되거나 쥐가 나기 쉬운 상태가 되죠. 게다가 베리류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다양한 식물성 항산화 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산화 손상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서서히 누적되며 근육의 유연성과 기능을 조금씩 약화시킵니다. 그 결과 짧은 산책 중에도 다리가 뻣뻣해지거나 밤에 자주 쥐가 나게 되는 일이 생기죠. 이러한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데 베리류는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꾸준히 섭취할 경우 나도 모르게 쌓이던 미세한 피로와 통증이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베리는 활용도가 높고 준비가 간편해서 어르신들 일상 식단에 쉽게 넣을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오트밀 위에 한 줌 얹거나 무가당 요거트에 섞어 아침 식사로 드시기에 좋고 오후 간식으로 그냥 숟가락으로 떠먹기만 해도 맛있고 부담 없습니다. 씹는 게 힘드신 분들은 부드럽게 으깬 딸기를 리코타 치즈나 치아 푸딩에 섞어 드시면 삼키기 편한 간식이 됩니다. 또한 신선한 베리가 구하기 어렵거나 비쌀 때는 냉동베리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무가당 냉동 제품은 대부분 영양소를 잘 유지하고 있어서 경제적이고 장기 보관도 가능합니다. 단 설탕이나 시럽이 첨가된 가공품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당분은 오히려 근육 회복에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7번째, 과일 키위. 작고 수수한 외모와 달리 키위는 혈액순환 저하로 인한 다리 쥐에 탁월한 효과를 가진 과일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하지 혈류 감소나 혈관 탄력 저하로 인해 다리까지 산소와 영양이 잘 전달되지 않을 때 키위는 조용히 그 균형을 회복시켜줍니다. 키위에는 3가지 핵심 영양소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K, 엽산 폴레이테, 그리고 칼륨입니다. 비타민 K는 혈관벽의 탄력과 강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 혈액이 다리 끝까지 잘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엽산은 건강한 적혈구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하며 이 적혈구가 바로 근육의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칼륨은 세포 속 수분 균형을 유지시켜
근육이 과하게 흥분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도록 도와줍니다. 키위는 질감이 부드럽고 입맛이 없을 때도 상큼하게 먹을 수 있어 식욕이 줄어든 어르신들께도 좋은 선택입니다. 그냥 잘라서 드셔도 되고 오트밀이나 과일 샐러드에 넣어도 좋습니다. 특히 잠자기 전 가볍게 먹는 간식으로도 적합하며 무거운 식사 없이도 필요한 영양소를 자연스럽게 보충해 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알아두실 점은 키위를 처음 드시는 분들 중 일부는 입 안이 간질거리거나 가벼운 알레르기 반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소량만 드셔보시고 불편함이 느껴지면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우리는 매일 수많은 걸음을 걸으며 다리는 그 모든 무게를 묵묵히 감당해 줍니다. 그 다리에게 이제는 우리가 보답해 줄 시간입니다. 만약 갑자기 종아리가 당기거나 밤에 발가락이 저릿하게 말려서 잠에서 깨신다면 이제는 자연의 선물 과일로 조용히 그리고 부드럽게 회복을 시작해 보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7가지 과일은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이들은 몸의 균형을 되찾고 근육을 이완시키며 작은 통증과 불편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자연의 도구입니다. 매일 아침 바나나 하나, 점심 후 딸기 한 줌, 그리고 잠들기 전 키위 한 조각. 이처럼 작고 쉬운 습관이 모여 몸의 느낌과 움직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 과일들 중 드셔보신 것이 있으신가요? 정말 도움이 되셨는지 또는 더 편하게 주무시게 되셨는지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겐 큰 용기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장수지혜연구소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온전히 살아가고 가장 건강한 나를 만날 수 있도록 따뜻한 건강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한 입 하나의 습관, 그리고 한 걸음부터 시작하세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장 강력한 항암 비법이 조용히 당신의 부엌 찬장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그건 약도 아니고 값비싼 시술도 아닙니다. 그저 한 잔의 따뜻한 차일 뿐입니다. 매년 전 세계에서 1,800만 명이 암 진단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몸을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회복시키는 약초에 대해서는 거의 듣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과학적으로도 검증된 자연의 힘인데 말이죠. 여기엔 안타까운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방에는 큰 돈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원에 심을 수 있는 식물로는 수천억 원의 수익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효능이 가짜라는 건 아닙니다. 사실 세계 곳곳에서 외면받고 있는 몇 가지 약초차들은 실험실 연구에서 암세포를 스스로 파괴하도록 유도하는 세포자멸, 아포프토시스 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통이나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과학으로 뒷받침된 희망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특별한 차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려 합니다. 마지막에 소개할 차는 심지어 연구자들조차 놀라게 했던 것이니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혹시 60세 이상이시라면 더 건강하고 또렷하고 자립적인 삶을 오래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이런 작은 지혜가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약초차를 즐겨 드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새로운 차를 시도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매주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지혜를 전해드리는 장수지혜연구소 채널에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두세요. 이제 첫 번째 치유의 차를 만나보러 가볼까요? 첫 번째로 소개드릴 차는 다소 생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사랑받아온 식물에서 나옵니다. 바로 그라비올라, 한국에서는 소속 잎차로 알려져 있지요. 많은 분들이 이 과일 자체는 드셔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힘을 가진 건 바로 잎입니다. 최근 실험실 연구에 따르면 이 잎에는 아세토제닌, 아체토게닌스,
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놀랍게도 이 성분이 암세포에게 스스로 자멸하라는 신호, 아포프토시스 R을 보냅니다. 그 과정에서 건강한 세포는 해치지 않는다는 점이 더 인상적입니다. 이건 전통만으로 입증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4년 연구에선 이 소수업 IP 추출물이 흑색종 피부암 세포를 효과적으로 죽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전 연구에서는 유방암, 췌장암, 대장암, 전립선암에도 유사한 효과가 발견되었지요. 물론 기적의 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직접 드시려면 건조된 잎이 이 3장을 뜨거운 물에 넣고 15분 정도 우려주시면 됩니다. 약간 쌉싸름한 맛이 나지만 많은 분들이 마음이 차분해지고 흙향이 느껴지는 듯한 따뜻함을 경험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소우섭차를 드셔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더 친숙하지만 자주 과소평가되는 차를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홍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홍차를 편안함이나 카페인 섭취용으로 마시지만 이 차가 건강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홍차는 테아플라빈, 디아플라빈스 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테아플라빈 스리갈레이트, 디아플라빈 스리갈라테는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세포의 성장을 늦추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2024년의 한 연구에서는 매일 홍차를 마신 쥐에게서 대장 종양의 크기가 줄어드는 현상이 관찰되었고 그 원인은 앞서 언급한 세포 자멸, 아포프토시스 작용 때문이었습니다. 홍차가 좋은 이유는 일상 속에서 너무나 쉽게 마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티백 하나를 3-5분 정도 우려내어 하루에 2컵 정도 마셔보세요. 가능하면 설탕은 넣지 않고 우유를 조금 넣는 건 괜찮습니다. 기회 따라 마셔도 효과는 유지됩니다. 혹시 평소에도 홍차를 즐겨 드시나요? 뜨겁게, 시원하게, 혹은 레몬 한 조각을 넣어서 여러분만의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께도 좋은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차 자연에서 기적의 나무라 불리는 모링가차, 모링가티에 대해 이어서 따뜻한 말투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아마도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수세기 동안 전통의학에서 귀하게 여겨졌던 식물입니다. 바로 모링가 또는 기적의 나무로 불리는 식물이지요. 이 나무의 잎에는 클로로제닉산, 클로로제닉 애시드과 퀘르세틴, 퀄세틴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DNA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손상된 세포가 암세포로 변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2023년 연구에 따르면 모링가 추출물은 유방암과 대장암 세포의 성장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줬고 역시 세포 자멸, 아포프토시스 작용을 통해 손상된 세포를 스스로 제거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 차를 마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건조된 모링가 EPOL 2작은술을 뜨거운 물에 넣고 10분 정도 우려내면 됩니다. 맛은 부드럽고 흙향이 감도는 느낌이고 기회에 따라 레몬이나 꿀을 조금 넣어도 좋습니다. 하루에 2컵 정도면 몸에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혹시 모링가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또는 건강식품 매장에서 모링가 가루를 본 적은 있으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관심이 누군가에게 소중한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균형 잡힌 차 녹차와 홍차의 장점을 모두 담은 우롱차를 소개해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맛 때문에 우롱차를 좋아하시지만 그 건강 효능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우롱차는 녹차와 홍차 사이에 발효 단계에서 만들어지며 풍부한 맛과 뛰어난 항산화 작용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특히 폴리페놀, 폴리페놀스과 티아플라빈, 디아플라빈스 이 풍부해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데요.
이 산화 스트레스는 암뿐만 아니라 다양한 노화성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4년 연구에서는 폐암과 난소암 위험이 높은 사람들이 우롱차를 꾸준히 마셨을 때 항산화 보호력이 증가하고 세포 손상 지표가 감소했다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우롱차는 식사와 식사 사이 공복에 따뜻하게 마시는 것이 흡수에 가장 좋습니다. 2차 1작은수를 뜨거운 물에 4-5분 우려내어 하루에 2-3컵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혹시 카페인에 예민하신 분은 조금 연하게 우리거나 오전 시간대에 마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여러분은 우롱차를 즐겨 드시나요? 아니면 이번이 처음 들어보시는 차인가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어떤 차를 어떻게 즐기고 계신지도 함께요. 여러분의 따뜻한 경험이 또 다른 분의 건강 여정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5번째 치유의 차, 바로 타임차, 타임티에 대한 내용을 따뜻하고 진정성 있게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부엌의 양념통 속에 조용히 숨어있는 하지만 놀라운 힘을 가진 작은 허브를 소개해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타임을 요리할 때 향신료로만 사용하셨을 텐데요. 이 허브를 차로 우려내면 우리 몸을 위한 강력한 치유의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은 타임의 주성분인 타이몰 티몰에 있습니다. 2023년의 연구에서는 타이몰이 폐암, 유방암을 포함한 암세포에 작용하여 세포 자멸, 아포프토시스를 유도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정상세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타이몰은 몸속의 만성염증을 줄이는 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 만성염증은 암뿐만 아니라 여러 노화성 질환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타임차는 매일 마시기에 좋은 부드럽고 유익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드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건조된 타임, IPL 2작은수를 뜨거운 물에 넣고 5-10분 정도 우려내세요. 맛은 흙향이 감도는 은은한 민트향에 가까우며 레몬이나 꿀을 한 방울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하루에 1-2잔 정도면 충분합니다. 매일 조금씩 몸을 위한 작은 선물이 될 수 있지요. 혹시 타임차를 마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늘 닭고기 요리에만 뿌리셨나요? 이번엔 차로 한번 마셔보시는 건 어떠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경험이 누군가에게 건강의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번엔 눈에 띄는 색감과 강한 맛만큼이나 몸속을 깨끗이 정리해주는 힘이 강한 차를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히비스커스 차입니다. 짙은 붉은색과 새콤한 맛으로 유명한 이 차는 단순히 보기 좋은 차가 아닙니다. 히비스커스는 안토시아닌, 안토시아닌스과 플라보노이드라는 자연 항산화 성분이 매우 풍부해서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손상된 세포가 암으로 변하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24년 연구에서는 히비스커스 추출물이 폐암 세포의 세포자멸, 아포프토시스를 유도했을 뿐 아니라 자가포식 아우토파과에 우리 몸이 스스로 손상된 세포를 제거하는 작용까지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백혈병 위암에도 유사한 가능성이 제시되었지요. 히비스커스 차는 마시는 법도 간단합니다. 건조된 꽃잎 2작은수를 뜨거운 물에 넣고 5-10분 정도 우려내세요. 따뜻하게 혹은 시원하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단 설탕은 넣지 않는 것이 건강 효과를 더 오래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하루 1-2잔이면 충분합니다. 기분 좋은 산뜻함과 함께 몸을 위한 자연의 방어막을 더할 수 있습니다. 혹시 히비스커스 차를 마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새콤한 맛이 익숙하신가요? 아니면 좀 생소하신가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취향과 경험이 다른 분에게 따뜻한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엔 조금 속도를 늦춰볼까요? 많은 분들이 이미 사랑하고 계신 차입니다. 바로 카모마일 차입니다. 보통은 잠이 안 올 때 혹은 긴 하루를 마무리할 때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마시지요. 하지만 이 차는 그 이상의 힘이 숨어 있습니다. 카모마일에는
아피게닌마이라는 아주 강력한 플라보노이드 항산화제가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염증을 줄이고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며 무엇보다도 세포 자멸, 아포프토시스를 촉진해 몸속에 손상되거나 병든 세포를 자연스럽게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023년 18개의 연구를 종합한 리뷰에서는 카모마일이 암 환자들에게 단순히 건강한 세포를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항암 치료 중 발생하는 구역질이나 입안의 염증 같은 부작용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시는 방법은 익숙하시겠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건조된 카모마일 꽃 1-2작은술을 뜨거운 물에 넣고 10분 정도 우려냅니다. 향긋한 꽃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하루에 한두 잔 정도면 몸과 마음 모두에 큰 위로가 됩니다. 혹시 지금도 저녁마다 카모마일 차를 즐기고 계신가요? 아니면 오늘부터 한번 마셔볼까 생각 중이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따뜻한 한 잔이 여러분의 일상에 얼마나 큰 평화를 주는지 혹은 어떤 기분의 전환이 있었는지 들려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입안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향과 함께 우리 몸속 깊은 곳까지 도와주는 차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생강차입니다. 생강은 보통 소화나 메스꺼움 완화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 속에는 훨씬 더 큰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생강에는 진저롤 긴게롤이라는 천연 화합물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특히 대장암 난소암 세포의 확산을 늦추고 종양이 성장하는 경로 자체를 차단하는 작용을 한다고 밝혀졌습니다. 2024년 연구에 따르면 진저 추출물이 난소암 세포의 이동과 증식을 멈추게 했고 종양으로 자라나는 경로를 차단함으로써 암의 진행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좋은 점은 항암 치료 중 발생하는 메스꺼움을 줄이는 데에도 매우 유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 중이신 분들에게도 신뢰받는 자연의 도우미가 되지요. 드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생강 뿌리를 얇게 3-5조각 정도 썰어 뜨거운 물에 10분간 우려내면 됩니다. 기회에 따라 꿀이나 레몬을 조금 더 하셔도 좋지만 가능하면 단순하게 마시는 것이 본래의 효능을 더 살릴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두 잔 정도면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몸을 따뜻하게 덮이면서 속 깊은 면역력을 조용히 끌어올려주는 차입니다. 평소 생강을 요리에 자주 사용하시나요? 혹시 차로 마셔보신 적도 있으신가요?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누군가에게 아주 큰 용기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조금 놀라운 차를 소개해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마당이나 공원에서 뽑아버리곤 했던 그 민들레가 사실은 자연이 준 귀한 선물일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민들레 뿌리는 오랫동안 간 기능을 돕고 몸을 해독하는 데 쓰여왔는데요. 최근 연구에서는 이 뿌리가 그 이상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024년 연구에 따르면 민들레 뿌리 추출물이 대장암 세포의 자멸, 아포프토시스를 유도했습니다. 즉, 손상된 암세포가 스스로 파괴되도록 돕는 작용을 한 것이죠. 그리고 정상세포는 그대로 보호해주는 특성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혈병 흑색종 피부암 관련 실험에서도 긍정적인 가능성이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들레 뿌리가 가진 힘은 타락사스테롤, 이눌린, 루터린 같은 한겸작용과 해독을 지원하는 성분들이 서로 어우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간과 신장을 통한 몸의 정화작용을 도와줍니다. 차를 만들 때는 볶아서 건조한 민들레 뿌리 1-2작은술을 끓는 물에 넣고 10분 정도 우려주세요. 하루에 한 잔부터 천천히 시작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복용 중인 약이 있으시다면 먼저 주치의와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민들레를 약이라고 생각해보신 적 있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게 아주 뜻깊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오랫동안 간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차를 소개해 드릴게요.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이 차가 암세포와 싸우는 데에도 놀라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밀크티슬입니다.
한국에서는 실리마린이라는 성분으로 익숙하실 수도 있어요.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및 항염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세포 증식을 억제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멈추게 하는데 기여합니다. 2025년 연구에 따르면 실리마린은 유방암 전립선암 피부암 세포에 대해 세포자멸, 아포프토시스를 유도하고 종양이 자라지 않도록 세포 수준에서 차단하는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건강한 간은 몸의 해독 작용뿐 아니라 호르몬을 조절하고 면역 기능을 유지하는 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국 암을 예방하고 노화에 따른 질환을 막는 데에도 간 건강이 핵심이 되는 것이죠. 차로 드시려면 밀크시슬 씨앗 1작은수를 으깬 후 뜨거운 물에 넣고 15분 정도 우려주세요. 맛은 가볍고 고소한 향이 납니다. 하루에 한 잔 부담 없이 마셔보세요. 혹시 밀크시슬을 차나 영양제로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경험이 또 다른 분의 건강 여정에 큰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달콤하고 부드러운 차를 소개해 드릴게요. 하지만 이 차는 단순히 맛을 위한 차가 아닙니다. 호르몬에 민감한 암과 싸우는데도 도움이 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감초뿌리차 영어로는 라이코리스 루티입니다. 감초는 글리시리진, 글리시린 이라는 천연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몸속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염증을 줄이고 특정 종류의 암세포, 특히 유방암 전립선암처럼 호르몬과 연관된 암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의 연구 리뷰에 따르면 글리시리진은 에스트로겐과 안드로겐 수용체를 조절함으로써 암세포가 성장하기 더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산화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도 높여주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더욱 필요한 자연의 도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로 드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건조된 감초뿌리 1작은수를 뜨거운 물에 넣고 5-7분 정도 우려내세요. 감초는 자연스럽게 단맛이 나기 때문에 설탕을 따로 넣지 않아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다만 고혈압이 있으신 분은 과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며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초 맛이 익숙하신가요? 아니면 이번에 처음 시도해보시는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그 소중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약초에서 잠시 벗어나 오랜 세월 동안 사랑받아온 약용버섯을 소개해드릴게요. 한때는 귀족과 황제만이 누릴 수 있었던 불로초, 바로 영지버섯 차입니다. 영지버섯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닙니다. 면역 체계를 조절하고 염증을 줄이며 무엇보다 암세포를 인식하고 제거하도록 돕는 능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 버섯이 특별한 이유는 베타글루칸, 베타글루키안스과 트리테르페노이드 같은 면역 활성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 연구에서는 영지 추출물이 폐 종양의 성장을 억제하고 정상 폐 조직을 보호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암세포를 공격하면서도 건강한 세포는 지켜주는 균형 잡힌 작용을 한다는 것이지요. 영지는 또한 에너지 회복, 면역 안정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스트레스 조절 능력까지 함께 도와줍니다. 차로 드시려면 건조된 영지버섯 1-5 물에 넣고 30분 이상 약불로 끓여주세요. 맛은 약간 쌉싸름하고 흙향이 감도는 느낌입니다. 하루에 작은 컵 한 잔 가능하다면 공복에 마시는 것이 흡수에 더욱 좋습니다. 혹시 영지버섯 차를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건강보조제로 드셔본 경험은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는 아마 부엌 찬장에서 그저 향신료 정도로만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씨앗에는 우리 몸을 조용히 정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고수씨 차 영어로는 코리앤더 시드, 티코리앤더 시드
고수씨입니다. 고수씨에는 리날룰, 리날오올 이라는 천연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납수은 같은 중금속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독성 물질은 세포에 손상을 주고 결국 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몸속에서 이들을 잘 배출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023년 연구에서는 고수 뿌리 추출물이 위암세포의 증식을 줄이고 그 세포들이 다른 곳으로 퍼지는 것을 막는데도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즉, 암이 몸 안에서 더 퍼지지 않도록 경계선을 세워주는 역할을 한다는 뜻이지요. 차로 드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고수씨 1작은술을 가볍게 으깬 후 뜨거운 물에 넣고 약 10분간 우려내시면 됩니다. 맛은 부드럽고 약간 시트러스한 향이 있어서 부담 없이 하루 한두 잔 정도 드시기에 아주 좋습니다. 특히 공복에 드시면 흡수력이 더 좋아집니다. 혹시 고수씨를 요리에만 사용해 보셨나요? 차로 드셔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습관이 누군가의 건강을 바꾸는 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조금 특별한 차를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즐겨 먹는 석류, 그 새콤달콤한 알맹이만 드시고 껍질은 그냥 버리셨죠. 그런데 사실은 이 껍질의 과일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항암 성분이 담겨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석류 껍질에는 엘라그산, 엘라직 애시드과 푸니칼라진, 푸니칼라긴스 이라는 두 가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고 세포 자멸 아포프토시스를 유도함으로써 손상된 세포가 스스로 제거되도록 돕습니다. 2023년 연구에서는 석류 껍질 추출물이 자궁경부암 세포의 확산을 현저히 줄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버려온 그 껍질이 사실은 세포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죠.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껍질을 깨끗이 씻어 말린 후 가루로 빻아 끓는 물 한 컵에 1작은술 정도 넣고 10분 우려내세요. 따로 설탕은 넣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한 잔 편안하게 마셔보세요. 혹시 석류 껍질을 이렇게 활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오늘이 처음이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익숙한 식재료에 담긴 새로운 건강 지혜를 함께 배워나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차는 색도 향도 그리고 영양도 가장 강력한 차입니다. 바로 말차 마차입니다. 말차는 일반 녹차와 달리 차십 전체를 곱게 갈아 가루로 만들어 마시는 방식입니다. 즉, 우리는 단순한 우림이 아니라 전체 잎의 모든 영양소를 그대로 섭취하게 되는 것이죠. 말차의 핵심 성분은 EGCG,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 카우라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이 성분은 암세포가 성장하고 퍼지는 것을 막아주고 염증을 줄이며 종양이 생존을 위해 필요로 하는 혈관 생성을 차단하는 작용도 합니다. 2023년 연구에서는 말차 추출물이 유방암 세포의 에너지 생성 경로를 변화시켜 결국 암세포의 연료 공급을 차단함으로써 생존율을 낮췄다는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부암, 간암, 전립선암 등 다양한 암 유형에도 긍정적인 연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차를 드실 땐 말차 가루 1리글 뜨겁지만 끓지 않은 물에 넣고 잘 저어서 거품이 부드럽게 올라올 정도로 섞어주시면 됩니다. 아침에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기운을 북돋우면서도 몸속에서는 조용히 세포를 지켜주는 힘이 깃들어 있지요. 혹시 말차를 즐겨 드시나요? 아니면 이번 기회에 처음 도전해보시는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방식 느낌 혹은 추천 팁을 나눠주세요. 그 한 잔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에게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총 15가지 치유의 약초차를 만나보셨습니다. 어떤 차는 향이 강하고 쓰지만 어떤 차는 꽃처럼 부드럽고 달콤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차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몸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몸과 함께 싸워주는 차들이라는 점입니다. 면역력을 도와주고 염증을 완화시키며
무엇보다 손상된 세포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차들이지요. 물론 이 차들이 기적의 치료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은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매일의 삶 속에서 조금씩 더 건강하고 활력 있고 스스로를 돌보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60세 이후의 삶에서는 그런 작은 선택들이야말로 가장 큰 변화가 되기도 하지요. 16가지를 다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중 하나 여러분에게 마음으로 다가오는 차 하나를 선택해보세요. 정성스럽게 끓이고 천천히 음미하시며 여러분 자신의 건강 여정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차가 가장 궁금하셨나요? 혹은 이미 즐겨 마시는 차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선택과 이유를 나눠주세요. 그 경험이 또 다른 분의 용기와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장수지혜연구소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꼭 해주시고 앞으로도 매주 건강한 삶을 위한 따뜻한 지혜를 함께 나누어가요. 건강은 하루에 한 잔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오늘도 따뜻하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